안녕하세요, 펠구브로스입니다. 분노의 질주 영화를 보면 울그락불그락 멋진 근육을 선보이는 빈디젤 형님과 그 형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머슬카 다찌 차저를 본다면 이야, 저게 진짜 미국 차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다찌 차저나 챌린저 같은 머슬카들에게 장착되고 있는 크라이슬러의 헤미 엔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 출신이 만든 크라이슬러.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는 GM과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는데, 사실 크라이슬러는 그들보다 약 20년 정도 늦게 생긴 회사이고, 심지어 크라이슬러의 창립자 월터 크라이슬러는 제너럴 모터스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1875년에 태어난 크라이슬러는 어릴 때부터 증기기관차 기계공으로 일하면서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자동차 애호가이기도 했는데, GM의 설립자인 듀런트가 넘치는 자본으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인수하던 시절, 크라이슬러는 듀런트의 회사에 입사해 GM 내에 있던 뷰익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키워냈고, 나중에는 뷰익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의 차량을 만들고 싶었던 크라이슬러는 회사를 나와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서 1925년 자신의 이름을 따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앞세워 유선형의 시대를 초월한 자동차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70년대에 있던 오일 쇼크로 인해 크라이슬러는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때 크라이슬러 옆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었던 헤미 엔진은 크라이슬러 역사와 함께 해오며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죠. 헤미 엔진의 그 시작. 보통 엔진들은 엔진이 가동될 때 뜨거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만큼 엔진 내부에서는 열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효율적이어야만 그 엔진의 성능을 제대로 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실린더 헤드 내부를 반구형으로 오목하게 만들어 헤드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도 줄이고, 폭발 행정 시 혼합기의 연소 속도를 일정케 해 노킹과 같은 이상 연소를 잘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엔진 효율을 높이게 된 것이죠. 뭐랄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근육쟁이 형님들이 근손실을 최소화하듯 머슬 엔진인 헤미도 이러한 모양 덕분에 열 손실은 줄이고 더 높은 압력과 에너지를 만들면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엔진이 헤미 엔진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실린더 헤드 내부가 반구형이라 원형의 반쪽을 뜻하는 헤미스피어리컬이라는 단어에서 앞글자를 따와 헤미 엔진이 된 것인데, 사실 크라이슬러는 이 헤미 엔진을 자동차가 아닌 항공 분야에서 먼저 사용하려고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때는 바야흐로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당시, 미 공군은 주요 전투기인 P-47 썬더볼트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 유럽과 태평양 상공에서 펼쳐지는 공중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항공기 엔진을 개량하기로 했고, 이때 크라이슬러가 엔진 개발을 맡으며 반구형 연소실 형태를 가진 엔진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기존 전투기의 엔진보다 크라이슬러의 항공기 엔진은 연비도 향상되었고,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모두 사용했기에 500마력이나 더 높은 2500마력의 힘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실전만 남겨놓은 채 성공적인 시험 주행을 마치게 되었죠. 그러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추축국이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렇게 6년간 치러진 긴 전쟁은 갑자기 종전을 맞으며 크라이슬러의 엔진들은 결국 전투기의 실사용이 되지 못하며 그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이미 검증되어 군용 목적으로 만든 V16의 이 거대한 항공기 엔진을 그대로 썩히기에는 아까웠는지 자사의 자동차에 이식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1951년 크라이슬러는 항공기 엔진을 자동차 엔진으로 개량해 크라이슬러와 자사의 고급 브랜드였던 임페리얼에는 파이어 파워 엔진을, 중소형 라인업인 드소토에는 파이어 돔을, 픽업 트럭 라인업인 다찌에는 레드램이라는 엔진을 장착해 세 가지 엔진 버전으로 나눠 헤미 엔진의 1세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미국산 머슬 엔진의 대명사 크라이슬러의 헤미 엔진. 처음에는 항공기 엔진으로, 그 다음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헤미 엔진은 1964년 2세대를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426 헤미 엔진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당시 2세대인 426 헤미 엔진은 여느 자동차 제조사가 그러했듯 크라이슬러 역시도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기 위해 만든 엔진이었고, 실제로도 크라이슬러는 나스카에 출전하는 경주용 차량에 헤미 엔진을 장착하면서 1, 2, 3위를 독식하며 포디움을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중량을 가졌지만 425마력의 힘을 가진 고성능의 엔진은 엘리펀트 엔진이라고 불리며 미국 내에서 고성능 엔진은 크라이슬러의 해미 엔진이다 라는 평판이 차차 쌓이게 되었는데, 그러나 포드의 불만으로 다음 해부터 나스카의 참가가 불가능해지면서 크라이슬러는 드래그 레이스용 차량의 엔진을 공급하게 되었죠. 그렇게 레이스용 해미 엔진은 스트리트용 해미 엔진으로 변경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탈 수 있는 차량에도 장착이 되었고, 머슬카의 전설이었던 다치 차저를 시작으로 다치 챌린저 등 당시 머슬카들을 상징하는 엔진으로 자리를 잡아 현재까지도 머슬을 사랑하는 차주들에게는 전설의 엔진이 된 것입니다. 해미 엔진의 현주소.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친환경차를 만들고 있고,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내놓더라도 배기량을 낮추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고배기량 차량들을 꿋꿋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쭉 뻗은 도로가 많아 지리적 특성과 주행 환경을 고려해 미국에서는 여전히 고배기량 차량들이 사랑을 받기 때문인데, 그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해미 엔진 역시도 변화를 겪게 되었죠. 그렇게 3세대 V8 해미 엔진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사자성어 옹고지신처럼 기본적인 것은 고전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멀티 디스플레이스먼트 시스템이라는 다중 변이 시스템 MDS를 탑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MDS를 설명해보자면, 많은 힘이 필요한 주행에서는 8개의 실린더에 모두 연료를 공급해 폭발적인 힘을 내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힘이 덜 필요한 항속 주행에서는 4개의 실린더에만 연료를 공급해 엔진의 연비 효율을 개선시킨 것이죠. 물론 이런 기술들은 다른 제조사에서도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세대 해미 엔진은 5.7리터에서부터 6리터가 넘는 고배기량 엔진을 만들며 다치 차저, 다치 챌린저, 지프 그랜드 체로키, 램트럭 등 다양한 차량에 장착을 하였고, 이 외에도 크라이슬러의 고성능 디비전 SRT에는 MDS가 적용되지 않은 3세대 해미 엔진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2015년에 등장한 6.2 헬캣 엔진은 다른 해미 엔진들과 달리 슈퍼차저가 탑재되어 있어 최대 707마력의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8.4리터 V10 엔진이 탑재된 SRT 바이퍼 GTS보다도 그 수치가 높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토크도 89.8이라는 엄청난 수치인데, 이마저도 크라이슬러는 차량의 변속기 보호를 위해 엔진 성능을 억제시킨 것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헬캣이라는 단어는 태평양 전쟁 시절 일본 공군의 자랑이었던 제로센 전투기들을 대응해 만든 미국 항공모함 기반의 전투기 F-6F 전투기가 수많은 전투기들을 격추시키면서 제로기의 천적 지옥에서 올라온 고양이 헬캣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해미 엔진과 같은 기술 방식은 1900년대 초반 이미 제규어에서 개발된 엔진에 사용이 되었기에 크라이슬러가 최초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크라이슬러가 대표적으로 내세워 사용을 하면서 미국산 머슬 엔진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항공 엔진으로 시작되어 크라이슬러와 역사를 함께 해오고, 미국인이 가장 사랑한 머슬 엔진이자 세계 10대 엔진에도 선정이 된 해미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미국스럽고 미국다운 차라고 할 수 있는 머슬카 3대장 포드의 머스탱, 쉐보레의 카마로, 다치 챌린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